네, 2023년 2월 6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낳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나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8세까지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치아 건강이 나쁘면 뇌 건강도 나빠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예일대학 의대신경과 전문의 시프리엔 리비에 박사 연구팀이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베이스 중 2014년에서 2021년 뇌졸중을 겪은 성인 약 4만 명의 유전자 검사와 MRI 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충치, 치아 결손 위험 유전 인자를 가진 사람은 뇌 건강 저하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 대상자들은 대부분 유럽계이기 때문에 여러 인종을 대상으로 연구와 임상 시험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청년을 오늘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정넷은 내 손으로 만드는 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서울시 청년 참여 기구입니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반영되는 창의 시정을 시발점이며 청년 서울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2023년 2월 7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래로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한국 외환시장 구조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상당한 변화를 겪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고 개장 시간도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인 한국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나친 커피와 신장질환 사이에 연관이 있는 이유는 카페인의 대사를 지연시키는 CYP1A2 변이 유전자와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파노바 의대 심장내과 전문의 파올로 팔라티니 교수 연구팀이 베네치아 고혈압 외래기록 연구 대상자 1,180명의 7.5년간 추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CYP1A2 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적게 마시는 사람보다 소변에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알부민뇨 위험이 2.7배, 신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사구체 여과율 과다 위험이 2.5배, 고혈압 위험이 2.8배로 높았습니다. 현지 시간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으로 사망자가 4,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포아트 옥타이 튀르키예 부통령은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2,379명이 사망했고 14,483명이 다친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보건부는 현재까지 정부가 통제 중인 지역의 사망자를 711명, 부상자를 1,431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네, 2023년 2월 8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km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우임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입니다. 애플이 근거리 무선통신 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한국 출시를 9일 공식 확인했습니다. 애플은 이날 이메일 공지를 통해 한국에서 애플페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도 애플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사실상 삼성페이 독점 체제였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도 다시 경쟁 구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애플페이 서비스가 시행되는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다음 달 초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최초의 알약이 오는 8월에 미국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출산 후 4주에서 12개월 사이에 발생하는 산후 우울증은 슬픔이나 불안, 극심한 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태어난 아기를 돌보지 않고 아기를 해칠 수 있으며 자살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젠 제약 회사는 새로운 항우울제 주라 논론이 오는 8월 6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임상시험은 임신 3분기 중 또는 출산 후 4주 전에 주요 우울 증세가 나타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2023년 2월 9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성과금 책정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기업 규모뿐 아니라 사업 분야에 따라 같은 회사 내에서도 성과급 차이가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갈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사람인 HR 연구소가 기업 341곳을 대상으로 2022년 귀속 성과급 지급 현황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6곳이 성과급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 비중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67.2%,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54%로 보다 13.2% 높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골다공증 질환 건강보험 진료 현황에 따르면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7년에 비해 2021년 24.6%로 증가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뼈 강도가 약해져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입니다. 심하면 가구에 부딪히거나 재채기 하는 정도의 충격으로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대한골대 사학회에서는 1일 800에서 1000mg의 칼슘 섭취와 800IU 이상의 비타민 D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채소, 과일을 적절히 섭취하고 인스턴트 식품과 술, 담배, 탄산음료 등을 피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식재산개발정책 석사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개발정책 석사과정은 2020년도부터 운영됐으며 세부 교과 과정은 지식재산 일반론, 개발정책, 지식재산과 지속 가능한 개발, 혁신성장 전략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체부 1차관은 K콘텐츠와 저작권 산업은 어느 순간 수출시장에 떠오르는 강자가 됐다며 한국의 연대의식을 발휘해 개발도상국에서 훌륭한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2023년 2월 10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심방세동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부정맥 질환으로 심방이 정상적으로 수축과 이완하지 못해 심장 리듬이 깨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고 숨이 차는 증상을 보입니다. 혈액 흐름이 불규칙해지는 만큼 혈전이 생기고 뇌졸중과 치매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연구팀은 새롭게 운동을 시작한 그룹이 지속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보다 심방세동 위험이 5%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지진이 강타한 시리아의 폐허 속에서 기적처럼 태어난 아기에게 전 세계에서 입양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신생아는 지난 6일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만삭인 임산부가 마지막 힘을 다해 출산하고 숨진 뒤 산모에게 탯줄이 달린 채 발견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아기입니다. 아기가 구조된 시점은 지진이 발생한 지 10시간 만이었고 아기는 출생 후 약 3시간 동안 방치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BBC에 따르면 현재 아기가 치료받고 있는 시리아 아프린의 어린이 병원에는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문의하는 전화가 수십 통 걸려왔고 또 소셜미디어에도 이 아이를 입양할 방법을 묻는 글이 수천 개 올라와 있다고 전했습니다. 병원 관리자인 칼리드 아티아 박사는 나는 지금 누구도 이 아이를 입양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며 친척이 돌아올 때까지 내 자식처럼 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요일인 11일 기온은 평년 기온을 2에서 5도 웃도는 가운데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지만 비 소식은 없어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짙겠고 오전과 밤 한때에는 충청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있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2023년 2월 10일 뉴스 리딩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